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우리 손으로 미래를 뽑는 중요한 날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몸이 약한 분들은 투표장에 가는 것도 사실 큰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방역에 대한 비용도 추가될 텐데요. 기존 19대 대통령 선거 3,110억, 지방선거 1조 700억보다 더 큰 비용이 소모될 것을 감안하면 꽤 큰 비용이 아닐 수 없겠죠. 참고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600조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면의 어려움과 인건비 등 비용의 과다 지출을 말씀드렸는데요. 해결책이 있죠. 바로 온라인 선거입니다. 오프라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재택근무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장, 현장 등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대다수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유독 투표에 대해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라인 투표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꼽습니다. 공정성, 익명성, 사용 편의성이죠. 네, 살면서 피싱 한번 안 겪어보신 분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초창기 보이스피싱부터 문자, 메일 등 수단도 매우 다양하죠. 우리는 이미 개인정보 해킹 사례들을 보며 취약한 인터넷 서버의 무서움을 겪어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온라인 투표에 대해 누군가 조작하면 어쩔 거냐, 투표하지 않은 사람 표도 넣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구 뽑았는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다 좋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사안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토니아인데요. 오늘은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며 온라인 투표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한국의 절반 크기이며 인구는 132만 명으로 대전이나 광주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진짜 에스토니아인을 파악해 시민권을 발부하고 러시아 체제 이전의 땅 소유자들 권리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의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죠. 1997년, 우리에게는 IMF가 떠오르는 해지만 97년은 스타트업이었던 구글이 처음 도메인을 등록하고 본 메이저 영국전 수상이 첫 공식 웹사이트 개설을 축한 해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7%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던 시기였죠. 갓 독립하여 인프라도 적고 자금도 부족한 나라 상황에서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선 IT밖에 없다고 에스토니아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당시 평균 연령 35세의 젊은 에스토니아 정부는 나라의 명운을 건 큰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타이거리프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 네트워크와 컴퓨터 사용 능력 개발 및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말하며, 프로젝트 첫 해 에스토니아의 학교 97%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인터넷 접근성을 기본 인권으로 하는 법률을 전 세계 최초로 수립했고, 2001년에는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을 설치하여 현재는 거의 모든 거주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그렇게 교육, 법, 인프라 등 IT 발전을 위한 필요한 부분들을 갖추기 시작했고, 97년부터 우상했던 디지털 사회를 이뤄내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토니아가 생각한 디지털 사회 중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들이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나라. 둘째,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정부. 셋째, 분산되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 분산되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네, 통상적으로 블록체인을 설명할 때 강조하는 4가지 특성과 흡사합니다.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분야도 빠르게 도입했죠. 에스토니아에서 출생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IT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려운 서비스는 결혼, 이혼, 부동산 매매뿐이며, 그마저도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라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이유라고 하니 온라인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투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에스토니아는 이런 환경적인 기반과 함께 2005년 세계 최초 전자투표를 진행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었던 아르놀드 리텔 대통령은 부정투표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투표 실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터넷 투표가 기술적으로 투표의 비밀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합법 판결을 내리면서 예정대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죠. 초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했고, 온라인으로 진행한 유권자는 참여 유권자 중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유권자는 늘어났고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참여 유권자 중 약 46.7%가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려했던 부정투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블록체인으로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며 안정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처음 디지털 격차를 우려하던 시선과 달리 고연령대에서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도 카톡, 유튜브 다 하시고 코로나 되면서 우려했던 QR코드 출입도 쉽게 하시잖아요. UI, UX만 잘 구성되어 있다면 디지털 격차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했던 분야들도 어느새 세계 어딘가에선 현실화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K보팅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 일부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왔습니다.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단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겠죠. 반가운 것은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조만간 공직선거에서도 온라인 투표를 병행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에 숨겨진 이야기, 일상호였습니다.